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글독서논술 2026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프로그램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독서논술 학원에서 고등학교 프로그램 한다고 하니까 독서 프로그램의 연장선에 있겠다 생각들을 먼저 하실 것 같아요. 독서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어, 사탐, 한국사 이 세 과목 용합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입시를 위한 또 아이들 성적 관리를 위한 교과목 지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독서를 완전히 버리는 건 아니에요. 독서는 여전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가장 차별화된 교육 커리큘럼을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일반 국어 학원들 말고 진짜 그 소수 정예로 이 고득점하는 아이들 특별하게 관리하는 소위 이 대치동이나 목동의 일타 강사들 이야기들은 이구동성으로 똑같습니다. 독서를 제끼고 국어 문제풀이만 하는 것을 가지고는 한 끗 차이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는 중학교 내내 독서 중심으로 수업을 해왔죠. 고전 읽고 에세이스는 거의 서울에 몇 개 안 되는 학원 중에 하나고요. 그걸 뼈대로 하면서도 다양한 토픽의 비문학 칼럼들 가지고 와서 읽고 분석하고 이런 작업들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그 시험 기간 되면 국어, 사회, 역사 지도도 했죠. 근데 또 오해가 있으신 것 중에 하나가 보니까 시험 기간에 닥쳐서 그냥 문제 정도 풀어보는 국어, 사회, 역사를 지도했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계셔요. 왜냐하면 애들이 워낙 집에 가서 뭐 했다 얘기를 잘 안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국어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국어 문법, 아주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전문적인 지도를 했어요. 제가 국어 문법 정말 기가 막히게 가르칩니다. 네, 좀 말씀드리고 민망하긴 한데 진짜 제 자신감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보시면 아마 생글쌤의 국어 문법 지도에 대해서 분명히 썩 나쁘지 않은 평가가 있을 겁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국어학원보다 절대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문법 지도 기본 들어가고 또 시문학 특강글에서 한국 현대시 70여 편을 읽고 분석하고 시 해설 용어 다 얘기해주고 또 우리 고전 문학에 해당되는 거 우리 국어 교과서나 이런 데서 중학과정 내지 고등학교 때 만나게 되는 다양한 소설 고전 소설 섭렵해서 다 읽었어요.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여기에 플러스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부터 이제 저희 중학교 3학년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방학마다 고1 모의평가, 국어 모의평가를 제가 풀이해주면서 풀어요, 같이. 최소 8회차까지를 하고 고등학교에 올려보냅니다. 이 정도만 해도 그냥 국어만 하는 학원에서 하는 것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하면서 고전 지도를 한 거예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러스 그렇죠. 사회요. 사회는 뭐 좀 암기 과목 형태로 중학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험 대비하면서 좀 했지만 저희가 비문학 자료에서 읽는 토픽들이 사회와 관련된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법과 정치 나오고 경제 나오고요. 철학 나오고 환경 이슈 나오고 국제 이슈 나옵니다. 이거 평소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식의 넓이를 키워주는 확장시켜주는 비문학 읽기를 꾸준히 했고 그것은 사회 과목과 관련이 있으며 또 시험 기간 되면 사회도 사회대로 따로 챙겨서 지도했습니다. 역사. 이것도 한번 아이들에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글쌤 역사 어떻게 가르치냐. 진짜 한국사, 세계사 종횡무진으로 가르칩니다. 지금 중학교 예를 들자면 중2들이 이번 기말고사 때 세계사 근현대 쪽으로 나올 거예요. 특히 이제 1, 2차 세계대전 외울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번 주 걸쳐서 양차 세계대전 특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단편적으로 배우고 외운 것 그것보다 훨씬 넓은 영역의 지식을 쫙 흐름을 인과관계로 꿰어주면서 거시적으로 이 세계사의 흐름을 이해하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역사나 사회나 문학이나 이 분야들은 제가 지난 20여 년간 거의 매일 제 독서의 세계 속에 있는 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얘기들, 할 말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 과목을 한다 하니까 뭐 조금 이렇게 혹시 덜 전문적이지 않을까, 내지는 뭐 그냥 시험 기간에만 바짝 도와주는 정도가 아닐까. 절대 그렇지 않고요. 평소에 이 과목들을 잘 학습할 수 있는 기본을 깔면서 그 위에 문사철 통합 융합 수업을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저희 고등학교 프로그램으로 들어갔을 때 사실 제가 걱정인 것은 생글을 중학교 때 다녀보지 않은 애들이 왔을 경우예요. 그럴 경우에 거의 제 수업을 따라오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거의 한 70% 정도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상담해보고 인터뷰를 해보고 공부를 할 수 있겠다 판단되면 받을 것이지만요. 기본적으로 생글에서 저랑 최소 1년 이상 공부했던 친구들 중심으로 문을 두드려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어, 사탐, 한국사 요거를 내년 3월부터 본격 가동하는데 이 방화점에서는 좀 어려워요. 제가 토요일은 마곡점에서 하루 종일 수업이다 보니까 마곡점에서 근데 멀지 않으니까요. 네, 방화역에서 전철 타면 9분 걸려요. 9분. 그리고 마곡역 내리면 진짜 뛰어오면 1분입니다. 네, 아니 뛰어오면 30초일 것 같은데요. 네, 홈앤 쇼핑 건물 바로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오전 10시 45분부터 오후 1시 15분까지 150분 동안 국어가 한 60% 수업에 반영이 될 거고 나머지 이제 20% 이렇게 나눠가지고 사탐과 한국사. 근데 요건 너무 자잘하게 끊으면 좀 그러니까 아마 격주로 돌리면서 그렇게 비율을 맞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세 과목이에요. 세 과목 이렇게 세 과목을 하나의 학원에서 원큐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생글 프로그램 안에 요게 있는 겁니까? 요거는 이제 다른 지점에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본점 원장인 제가, 생글교육 대표인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수업이에요. 그동안 오랫동안 가르쳤던 아이들을 중3 돼서 이제 그만 하사나여라 하기가 조금 미안한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2028학년도부터 입시제도가 확 바뀌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은데, 이제 저도 거기에 민감한 게 저희 둘째가, 2028학년도 입시를 처음으로 마주쳐야 될 현 고1 아이예요. 그래서 입시에 대한 고민도 많이 같이 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이제, 제가, 이 중학과정에서 지도했던 아이들을 그 연장선으로 더 멀리 끌고 갈 수 있는 지점이 좀 많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또 같이 할 수 있으면 저는 정든 아이들 헤어지지 않아서 너무 좋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입시제도 변화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죠. 아시는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요. 우선 서울대에서 최근에 조금 구체적인 발표가 났죠. 그래서 수능 같은 경우에는 60% 비율로 비중을 낮추고 내신 40으로 올리고, 네, 그리고 수능도 그동안 표준 점수로 했던 거 이제 등급으로 변환하고, 이렇게 되면 수능의 과목 수도 줄어들고 또 뭐라 그럴까요? 내신도 5등급제잖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1등급 학생들 숫자는 늘어나고 수능의 난이도는 낮아지고, 이러면 이제 최상위권에서의 정말 치열한 싸움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은 들어요. 네, 그렇죠. 최상위권 아이들에게는 진짜 평소에 그 내신 관리에 정말 한 학기에 한 과목도 미스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애매한 중상위권 애들 있죠. 얘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수능이 쉬워지니까. 네. 수능 과목수 아시겠지만 국어, 네, 그 다음에 사탐, 과탐 다 이렇게 통합이죠. 그래서 선택이 아니고 모두가 필수로 치게 됩니다. 사탐, 과탐,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한국사. 보세요. 여기서 세 과목이에요. 6개 중에 셋이 제가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매우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고 맡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차피 소수 정예로 갑니다. 여기는 마곡 교실이라서 교실이 크지가 않아요. 아마 7, 8명 이상 한 번에 수업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과목 지도의 방식의 변화도 필요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국어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국어는 우리
늘 나오는 얘기가 그렇죠. 영어 수학은 어느 정도 좋은 학원에서 궤도에 올라간 다음에는 성적 관리도 되고 시간을 투자한 만큼의 성적 향상을 바로바로 증명할 수 있는 과목인데 국어는 아니죠. 국어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어는 기본적으로 중학과정에서 고급 읽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아이들은 고등학교 가서 갑자기 잘하게 될 확률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독서가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생글이 그걸 해왔던 거고요. 얼마 전에 저희 그 아들이 난장이가 써올린 작은 공 국어 수행평가로 해야 된다고 들춰보고 있더라고요. 중3 때 저랑 읽었던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작가의 특이한 문체와 당시 70년대 사회 배경과 이런 것들 머릿속에 들어있죠. 쉽게 준비했어요. 네, 바로 이런 겁니다. 고등학교에 가면 그런 책들을 꼼꼼하게 읽고 있을 시간이 없죠. 네, 그걸 미리 다 하는 겁니다. 최근에 중2들 구운몽 시작했어요. 구운몽 어려운 책이에요. 그런데 애들 첫 시간부터 너무 재밌게 읽습니다. 네, 제 수업 방식이 특징이 있어요. 어려운 한자어, 한시들 막 쏟아져 나오고 하지만 흥미진진합니다. 고등학교 지문에 아주 단골로 나오는 게 구운몽이에요. 근데 고등학생이 된 다음에 구운몽 전체를 다 읽어볼 시간이 없어요. 중학교 때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등 국어는 읽기 능력이 밑바탕이 된 것이 한 70% 깔고 가는 거고 그 위에 그렇죠. 이제 문제풀이 경험이나 또 조금 더 고급스러운 어떤 지식정보 체계를 국어의 개념들을 익혀 나가면 되는 건데 예를 들면 뭐 중세국어와 중세국어 문법을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신문학에서 좀 더 고급스러운 시 해석 용어들에 익숙해져야 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뭐니 해도 그렇죠. 수능을 생각했을 때는 비문학이죠. 비문학 지문에 별의별 게 다 튀어나옵니다. 네, 과학 지문도 나오고요. 네, 경제 지문도 나와요. 여기서 이제 국어하고 사탐의 애매한 경계선도 있어요. 사탐은 우리 중학 사회원 사회2 있죠. 요거를 기반으로 깔고 정보량은 한 1.5배 정도밖에 안 많아져요. 근데 뭐가 달라지냐? 중학교 때 사회는 시험 전에 각 대단원 뒤에 나와 있는 요약만 외워도 80%는 맞아요. 그러니까 암기 과목의 형태로 사회를 했다면 이제는 수많은 사회학적인 용어들을 익힌 상태다라고 판단하고 응용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응용 능력이 필요해져요. 여기서 지금 용어 싸움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미 뭐 예를 들면 뭐 지구촌에 분쟁 이슈다 그러면 분쟁 지역에 어떤 지역들이 있고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를 알고 있는 상태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 상식을 넓게 파는 작업을 저희 중학과정에서 비문학으로 했다니까요. 그거 했죠. 그 다음에 사회 과목 시험 준비하면서 외워야 될 거 잘 외워서 개념 장착했죠. 법지식 갖췄죠. 우리는 헌법 수업을 6학년 때부터 하니까요. 그 상태에서 사탐의 응용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재밌게 문제를 열심히 많이 풀어보면 되는 겁니다. 네, 많은 시간이 들지는 않아요. 고1 때 잘해두면 됩니다. 그런데 또 흥미로운 점은 이거라니까요. 국어에 나오는 비문학 지문에 사탐과 관련된 지문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경제가 나와요. 자, 그러면 국어에서는 경제의 응용 문제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놀랍게도 나와버려요. 네, 법률 지문이 나오고 그것도 적용 문제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국어하고 사탐이 애매하게 이렇게 경계가 나눠져 있는 부분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국어 잘하는 애들이 사탐 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국어 잘하는 애들에게 특정 사회 탐구의 이슈들만 정리해주면 사탐은 무조건 잘하게 되는 거예요. 네, 추론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키워가면서. 그래서 국어하고 사탐은 믹스해서 가는 것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 다양한 철학 지문 읽어가면서. 네, 그렇죠. 철학 수업도 저랑 많이 했죠. 애들 벌써 저랑 플라톤 국가 읽었으니까요. 네, 철학 수업 많이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모의평가에서 갑자기 칼 융이 나오고 쇼펜하우어가 나오고 했을 때 생글을 나온 애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이건 중학 과정에서 없었던 걸
지문에서 갑자기 이제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덜컥 어렵다 느낌이 들고 모든 것이 생소하다, 낯설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적어도 그런 느낌이 드는 아이는 저희 생글 중학 과정에서 없도록 만들어 놨다라고 저는 굉장히 자부하고요. 그리고 그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사탐 지도도 전혀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네, 문제는 이제 한국사가 조금 달라요, 접근이. 한국사가 중학과정에서는 이제 역사 2가 한국사인데 비중이 대략 전근대사가 60%, 근현대사가 40%예요. 근데 고등학교로 가시면 한국사가 전근대사가 한 25%, 75%가 근현대사예요. 그 근현대사가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근현대사가 되게 자세해져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우리 애는요 역사 좋아하고 역사 잘했는데 이상하게 고등학교 가서 한국사 점수가 안 나와요. 당연합니다. 네, 이건 근현대사의 이슈로 물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근현대 세계사의 촘촘한 맥락들, 그러니까 우리 3.1 운동과 중국 5.4 운동 막 이런 게 연관 지어져야 되고 막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러면서 디테일로 들어가 주기 전에 근현대사도 마찬가지죠. 역사 수업 방식은 굵직한 사건을 인과관계로 엮어서 하나의 큰 스트림을 만들어 놓고 그게 머리에 담겨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은 촘촘하게 외워야 될 걸 넣으면 돼요. 네. 첫 번째 작업이 된 상태에서 두 번째 작업은 쉬워요. 그리고 장기 기억화되기도 쉬워요. 근데 이게 첫 번째 작업이 없는 상태에서 시험 전에만 계속 외우려고 하면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한국사는 갑자기 숨 막히는 과목이 되어버릴 수도 있죠. 예. 근데 문제는 1학년 때 바싹 잘 안 해놓으면 한국사가 2학년, 3학년 때 계속 시험에는 나온다니까요. 모의평가에. 그때마다 이제 한국사를 다시 어디를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과목, 시험 범위라는 게 제한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고1 때 한국 근현대사 흐름 한번 쫙 잡아두고 주요 사건들의 맥락을 세계사적인 흐름과 연동시켜서 정리해두는 작업해야 됩니다. 네. 역사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가르쳐 왔고요. 네. 그래서 한국사, 사회탐구, 당연히 국어까지 해서 3종 세트를 주 150분 수업으로 같이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방학 때 중간중간 이건 고등학생이 반드시 읽어두면 좋을 것 같은 책들이 있어요. 네, 그것들 중심으로 또 독서 과제도 별도로 병행할 겁니다. 수행평가나 이런 거요? 당연하죠. 도와드려야죠. 예, 그럼요. 수행평가 아이들이, 중학생들도 수행평가 갖고 와서 문의해요. 선생님, 이번에 이런 거 수행평가 나오는데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제가 팁 다 줍니다. 네. 이런 얘기들을 애들이 보통 집에 가서 안 해주잖아요. 제가 억울한 게 많다니까. 진짜 많이 다 해줬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저랑 또 중학과정에서 합이 좀 맞고, 티키타카가 잘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괜히 새로운 학원에 다시 적응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생글에 믿고 맡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이 이제 내신 관리, 수능 준비, 수행평가 관리, 이제 그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학습의 동기부여가 정말 필요해요. 중학교 때까지는 억지로 들이미는 게 통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진짜 자기가 해야 돼요. 고등학교에서 학원에 여전히 의존돼 있다. 고1까지는 어쩔 수 없다 생각은 하지만 학원의 의존도가 낮아지지 않고 있다. 스카이 가기 힘듭니다. 당연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학교에서 배우고 자기가 정리해야 될, 자기 공부를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걸 학원이 다 가져가 버립니다. 학원 숙제가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럼 자기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 공부의 주체가 돼서 공부의 방법들을 자기만의 어떤 테크닉들을 가져가면서 꾸준히 성실하게 쌓아갈 수 있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 학원에 의존하고 있다면 돈 팡팡 쓰고도 인서울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짜 아이들에게 중요한 건 이제부터는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나는 어떤 과목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부분이에요. 동기부여하고 학습 지도하는 겁니다. 네.
그거 제가 3년 내내 했던 거예요. 청소년 아이들의 마음을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제가 청소년 때 방황을 많이 해놔서 그래서 학습 관리 동기부여 하면서 국어 사탐 한국사 하면서 네 이런 거 독서까지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네, 그런 수업이니까 네, 3월 시작이에요. 3월. 그전에는 뭐 하냐고요? 그전에는 저희 그때 공지 드렸었는데 이번 주 지난주부터 해서 일단 예비 고1 7주 특강 1차가 시작이 됐고요. 이것도 기가 막히게 좋은데 중학 국어 문법 한번 싹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7주 동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탐 관련된 책 하나, 그 다음에 AI 관련된 책 하나, 요 책 2권 읽어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겨울방학 되면 이 2차 특강 7주 동안 그때는 이제 국어 1학년 모의평가 국어 1학년 모의평가 제가 오랫동안 지도했던 영역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거 하면서 코스모스 이건 이제 통합과학을 들어가기 전에 읽어두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7주 과정하고 또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3월에 본격적으로 정규 고1 이 세 과목 융합 프로그램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또 문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상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